센서 종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들어온 짐벌과 카메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들어온 자격증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즉 법규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분화된 드론 자격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드론의 센서 종류 중에서 자이로 센서, 각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 그리고 지자기 센서까지 3개의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성 측정 장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성 측정 장치라는 것은 IMU라고 하는데요. 이 IMU 센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지자계 센서 이 3개의 센서를 하나로 통합해 놓은 보드를 관성 측정 장치, 즉 IMU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센서에서 측정한 값들을 FC로 보내가지고 FC에서 드론이 비행하는데, 안정적으로 비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이로스코프가 3개의 축, X, Y, Z 3개의 축, 그리고 가속도 센서가 또 X, Y, Z 3개의 축, 그러면 총 6개가 되겠죠. 이제 또 그리고 지자계 센서가 또 3개 축 해서 이 3가지 센서가 총 9축의 센서가 하나의 IMU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3가지 센서가 포함된 이 IMU 센서는 드론의 FC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게 3가지 센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IMU 센서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DJI사의 매빅의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IMU 모듈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압계 센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공기, 즉 대기는 대기 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압에 의해서 고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대기압에 의해서 고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기압계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에서는 이 기압계 센서를 이용해서 드론의 높이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 기압계 센서는 이렇게 정확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높이를 이 기압계 센서만 가지고 측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보통 이제 GPS 신호와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정확한 높이를 측정하는데 활용되는 하나의 센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드론을 날릴 때는 이제 GPS 센서가 정확한 위치를 측정해서 제자리에서 비행을 한다든지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가 있는데, 실내에서는 GPS 신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이 기압계 센서에 의존해서 높이를 측정하고 드론이 제자리에서 호버링 하는데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에 있는 이 그림 보면 이게 기압계 센서인데요. 오른쪽 그림에 이 노란색 사각형 안에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기압계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압계 센서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검정색 구멍이 나 있죠. 그래서 이곳으로 대기의 압력을 측정을 해서 드론의 고도를 정확하게 측정해내는데 이용을 하는 센서입니다. 다음은 초음파 센서가 드론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초음파 센서는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드론의 하단부에 초음파 센서를 설치해서 드론의 고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드론의 앞쪽, 뒤쪽, 옆쪽 또는 위쪽에 설치를 해서 다른 물체가 가까운 곳에 있는지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충돌을 방지한다든지 또는 그 물체까지의 거리를 우리에게 알려줘서 만약에 충돌이 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드론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센서는 초음파나 레이저를 발산을 해 가지고 앞에 있는 어떤 물체에 장애물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그 시간을 계산하여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내는 그러한 원리에서 작동되는 센서입니다. 자, 여기 우측에 있는 드론이 팬텀 4 프로 드론인데요. 여기에도 초음파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센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고 난 뒤에 이 드론을 직접 보면서 이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전 센서입니다. 이 비전 센서는 비전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비디오 카메라로 하단이나 또는 전방에 있는 사진을,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 계속 바뀌는 이미지의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고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센서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초음파 센서와 같이 드론의 고도를 유지하도록 해주거나 또는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충돌을 방지해주는 그러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드론에서는 하나의 센서를 가지고 정확한 고도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압계 센서, 그 다음 초음파 센서, 그리고 비전 센서, 그리고 거기에 또 GPS 센서까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센서를 동시에 적용을 해서 정확한 고도를 유지한다든지 또는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회피한다든지 또는 충돌을 방지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센서들이 드론에는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에서 가장 중요한 GPS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들이 GPS라고 하면은 마치 모든 GPS 장치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GPS라는 것은 미국의 위성 명칭입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에서는 GPS, 미국의 위성은 GPS이고요. 그 다음 러시아의 위성은 크로나스, 그 다음 유럽에서 쏘아 올린 위성은 갈릴레오, 그리고 중국의 위성은 바이두, 일본의 위성은 준텐초, 그리고 인도의 위성은 IRNS,
이와 같은 위성 항법 장치, 위성들을 통틀어서 총칭해서 GNSS,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터라이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GPS라고 하는 얘기는 엄격히 따지면 GNSS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GPS를 사용을 했고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GNSS 대신에 GPS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는 GNSS의 한 미국 위성이라고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에서 이 GPS 센서는 각 나라의 이러한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가지고 드론의 위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좌표값, 그리고 고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GPS를 이용해서 또 고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기압계 센서, 그리고 비전 센서, 초음파 센서, 이러한 센서들과 함께 같이 이용을 해서 드론의 고도를 정확하게 측정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NSS를 종류를 보면 미국은 GPS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은 1994년도부터 위성을 띄웠고 현재 32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위성은 크로나스라고 하는데 24개 위성, 그리고 유럽은 갈릴레오라는 명칭의 위성을 30개 가지고 있고요. 중국은 바이두라는 명칭의 위성을 35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드론은 이러한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의 위성으로부터 GPS 신호를 받아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측정해내고 또는 높이를 측정해서 안정적으로 드론이 비행을 한다든지 다음에 또 뒤에 설명드릴 이제 드론이 자율비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RTK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 장비는 우리가 GPS 장치를 사용을 하면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약간 오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고 좀 더 정확한 위치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RTK라는 장치를 또 추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TK는 Real-Time Kinematic이라는 단어의 약자로서 지상에 아래 사진에서 본 것 같이 이 산발이에다가 이 RTK 장치를 여기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리고 드론에는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은 이러한 RTK 장치를 또 설치를 해가지고 GPS 장치만 가지고는 아주 정확한 위치를 측정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GPS 장치에다가 그리고 이 RTK 장비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정확한 좌표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RTK가 장착된 드론이 있죠. 팬텀4 RTK 드론이라든지 또는 매트릭스 210, 매트릭스 300과 같은 드론에는 이 RTK 장비가 드론 한 대에 2개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좀 더 정확한 위치 값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RTK 장비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자, 이 RTK 장비도 조금 이따가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드론이 팬텀 4 V2.0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보시면 자, 앞쪽 그리고 옆쪽 그리고 뒤쪽 그리고 반대편 옆쪽 그리고 이 하단부에 이와 같이 자, 많은 다양한 센서들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드론의 앞쪽이죠. 카메라가 장하고 있는 쪽이 앞쪽인데 이 앞쪽에 이 다리에 비전 센서 2개, 뒤쪽 면에 2개, 그리고 이 옆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옆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하단부에도 이렇게 비전 센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전후, 좌우, 그리고 하단까지 5면의 비전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음파 센서가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자, 위쪽에는 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물체에 부딪힐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최신 드론들 같은 경우는 또 센서가 위쪽에도 달려있는 그런 드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드론의 짐벌과 카메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에는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드론은 굉장히 진동이 심하고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비행할 때 이렇게 드론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에 장착된 이 카메라가 촬영을 할 때 드론의 진동이라든지 기울어진 때마다 카메라가 떨거나 기울어지거나 움직이게 되면 제대로 촬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드론에는 카메라를 장착할 때는 반드시 이 사이에 이와 같이 짐벌이라는 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 카메라가 안정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드론이 아무리 진동이 심하거나 또는 기울어지더라도 이 카메라는 전혀 이동도 하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짐벌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 상단의 이 그림을 보시면 드론이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도 이 카메라는 정확하게 수평을 유지하고 전혀 기울어지지가 않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드론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팬텀4 프로 드론입니다. 이 드론에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4K 영상까지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에도 이게 짐벌이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짐벌은 굉장히 약합니다. 여기 좌측 상단 위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위에 이 카메라의
달려있는 이 짐벌이 위에 드론하고 드론에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 검정색이 다 고무입니다. 그래서 자, 이 드론의 떨림을 이 카메라에 전혀 전달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짐벌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특히 드론을 관리할 때는 이 짐벌과 카메라를 관리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드론 자격증을 세분화해서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자격증을 드론의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에 해당되는 드론을 여러분이 사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드론을 날려야 된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드론 자격증은 1종이었죠. 1종. 그래서 필기시험을 보고 그 다음 비행 경력이 20시간 이상을 연습을 해야만 그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25kg 이하의 드론을 날릴 때에도 이와 같이 2종, 3종, 4종의 자격을 취득해야만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사서 구입을 해서 드론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날리고 사용을 하다 보니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드론의 무게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7kg부터 25kg 사이의 드론을 사용할 경우에는 2종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됩니다. 2종 자격증은 1종 자격증은 비행 경력이 20시간이었는데 비행 경력 10시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식으로 실기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kg부터 7kg 사이의 드론을 날릴 경우에는 3종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요. 3종 자격증은 비행 경력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실기시험은 없습니다. 필기시험은 있고요. 그리고 4종 같은 경우는 250g 이상 2kg 이하의 드론을 날릴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6시간을 듣고 간단한 온라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4종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이 드론이 매빅 미니입니다. 매빅 미니. 우리 손바닥만 하죠. 이 드론 같은 경우는 249g입니다. 250g이 안 되기 때문에 1g이 적죠. 그래서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은 매빅2 드론인데요. 이러한 매빅2 드론이나 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팬텀4 프로 이러한 드론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 4급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만 여러분이 드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1.3kg입니다. 1.3kg. 그래서 2kg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드론은 자, 장치 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아래쪽 표를 보시면 250g 이하인 완구용 드론 같은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250g부터 2kg 사이의 드론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매빅 미니가 249g이고요. 팬텀4 프로가 1.3kg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론은 신고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 2kg 이상 또는 7kg 이상의 드론의 경우에는 드론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드론 장치를 신고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드론의 자격증이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드론에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무게를 보고 자,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드론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종 자격증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행 경력 6시간을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비행 경력을 여러분이 취득하기 위해서는 드론 교육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학원비가 1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2종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행 경력이 10시간이 필요한데 학원비가 약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종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행 경력 20시간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드론 교육원의 학원비는 약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드론 교육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드론 교육원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교육 온라인 교육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직접 배워볼 그리고 연습을 할 드론은 팬텀4 프로 드론입니다. 그래서 1.3kg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드론은 2kg 이하이기 때문에 4종 자격증만 있으면 드론을 여러분들이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종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 6시간을 수료를 하고 그리고 간단한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4종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잠깐 이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입니다. 이 배움터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저는 회원가입을 해서 지금 접속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여기 왼쪽 하단에 기타 교육이라는 게 있죠. 이걸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오른쪽에 기타 교육 수강시청이 나오죠. 그럼 수강시청을 클릭하시고 자,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무인 동력 비행장치 4종 무인 멀티콥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타 교육에서 과정명을 선택을 해서 무인 동력 비행장치 4종 무인 멀티콥터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수강료는 무료 영원이죠. 그리고 학습 시간은 6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6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신청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4종 자격을 취득을 하신 이후에 팬텀4나 매빅2 같은 드론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 반드시 주의를 하시고요. 자, 지금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사이트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4종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